당신은 정말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북적이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웃으면서도 어딘가 유리벽 하나가 사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느낌. 그 느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감각입니다.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가장 외롭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때는 더 외롭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과 끝내 연결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입니다. 카미는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땅. 그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가 1살 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많은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카미는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닿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라면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삶은 왜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왜 이 세계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는가? 그 질문들이 모여 한 권의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가 29살에 쓴 이방인입니다. 소설은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는지 모른다. 단 2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2문장이 독자를 멈추게 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담담하게 말합니다. 슬프지 않은 것처럼. 아니, 슬픔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는 잘 모르는 것처럼. 주인공의 이름은 메르소입니다. 알제리에 사는 평범한 사무직 남자입니다. 특별한 야망도 없고 특별한 불만도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을 잡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서도 울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장례식 다음 날 그는 해변에서 여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웃습니다. 세상은 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슬픔도 없느냐고. 그는 이상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메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감각에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솔직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중반부에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메르소는 해변에서 한 남자를 총으로 쏩니다. 아랍인 남자. 싸움이 있었고 햇빛이 눈을 찔렀고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왜 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양 때문이었다. 이 대답이 세상을 경악시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논의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 다음날 웃었다는 사실, 그것들이 그를 단죄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검사는 말합니다. 이 남자는 감정이 없는 괴물이라고,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메르소는 그 말을 듣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자신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언어로 꺼내는 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살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미는 메르소를 악인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그렸습니다. 이방인이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만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변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사람,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웃을 때 웃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 모두가 슬퍼할 때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우리 안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적, 기뻐야 할 자리에서 공허했던 적, 축하받는 순간에 오히려 혼자인 것 같았던 적, 우리는 그 감각을 숨깁니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냉정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웃어야 할 때 입꼬리를 올립니다. 메르소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본질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 메르소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합니다. 신부가 찾아옵니다. 회개하라고, 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메르소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폭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했다. 지금도 행복하다. 나는 이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 앞에 마음을 열었다. 이 문장은 복잡합니다. 세계의 다정한 무관심.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도 슬퍼도 태어나도 죽어도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태양은 뜨고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붑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카미는 이것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슬퍼야 할 때 슬퍼야 하고 기뻐야 할 때 기뻐야 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느끼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메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온 것은 1942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메르소를 읽으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원래 불합리하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실존주의의 질문입니다. 신이 답을 주지 않고 세상이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옳다고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그것이 카미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외롭습니다. 기준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답을 묻고 싶어도 묻을 곳이 없습니다.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롭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내면 안에서 삽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슬픔의 정확한 무게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기쁨의 정확한 색깔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입니다. 메르소는 그 조건을 너무 솔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메르소 같은 순간이 있었다고. 나도 그런 외로움을 알고 있다고. 메르소는 세상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이야기는 수천만 명의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고독을 솔직하게 쓴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과 닿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 가장 외로웠습니까? 혼자였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았을 때입니까? 그 외로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메르소도 외로웠고, 카미도 외로웠고, 이 소설을 읽은 수천만 명도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각자 고유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남과 달리 느끼고 완전히 남과 달리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유함이 때로는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자기다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들이 삶을 만들어갑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것이 반항의 시작이라고. 세상이 불합리하고 외롭고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반항이고 인간의 존엄이라고. 시시포스를 기억하십니까? 신화 속에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으면 다시 굴러내려오는 형벌을 받은 사람. 그는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카미는 말했습니다. 시시포스는 행복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반복 속에서도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면 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었던 그 순간,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었던 그 순간, 웃기 싫을 때 웃지 않아도 되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메르소도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세상을 다정하게 느꼈습니다. 외로움의 끝에는 가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이방인이니까요. 다음의 질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이 여정에 참여해 주세요.